10월은 추석, 한글날. 이어지는 연휴로 인해서 아마 주식시장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시장 분위기도 갑자기 쌀쌀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식 투자 성적이 좋지 못하신 분들 이제부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상거래 이루어지거든요. 10월장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만회해 보셔야겠죠. 하지만 시장이 놓여있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집중력 발휘해 보셔야 되고요. 더욱더 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모아 핵심 엑기스만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도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의 핵심 뉴스 살펴보시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다지 좋지 못한 소식이 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최근 들어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동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당 정파인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피해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영토에서 하마스 측의 병력을 밀어내기 위해서 교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경이 아직까지 뚫린 상태여서요.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는 장기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초반에는 이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의 통치 종식을 위해서 예비군 10만 명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자면은 이 가자지구 500여 곳이 공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가자지구 여기가 격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이슈가 있었던 그 분쟁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인구 사망이 7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상이 1,200명을 넘어서서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9.11 사태와 그리고 또 진주만 사태 이 두 가지를 합해놓은 것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상당히 좀 심각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집중했던 것은 배우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보도에서는 그 배우를 이란을 지목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 배우가 이란이라면 이것은 확전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란 측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그래도 조금은 불이 꺼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에 이 항공모함을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로써 금방 또 일단락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현재 진행형인 상황 가운데서 빠른 종식 투자자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된 종목 미증시에서도 이 방산주들을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고요. 국내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산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I진에스원 있고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의 이 방산주들 지금은 좀 사이즈 큰 종목을 묶어봤고요. 그 밖에 한일단조라든지 빅텍, 퍼스텍 이런 종목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 오늘장에 집중해 보셔야 될 종목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휴장이어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날은 피해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증시 그리고 상품시장 함께 좀 볼 텐데요.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은 국제유가였습니다. 아무래도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간밤에 WTI는 4.3% 상승하면서 배럴당 86.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유가가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유인즉슨 미국과의 관계가 해빙문에 들어가는 이란이 이 원유 수출을 늘린 것도 유가 이 하락에 한몫을 했었고요. 그동안 가파르게 오름세를 좀 나타내서 이에 따른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선 유가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재차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라는 점 여기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WTI 가격 추이입니다.
보시면은요,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달 초, 지난달 말에 거의 $100 간다 이런 얘기 있었죠. WTI 기준으로 배럴당 $95 정도까지 보여주다가 이달 들어서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이 좀 눈에 띄실 겁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9일입니다. 9일부터 이 유가가 갑자기 갭으로 좀 뜨기 시작한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이라크와 하마스의 이 무장 사태 이 부분이 발생하기 직전에 국제 유가는 $82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반영하고 나서 현지 시간으로 9일 유가는 바로 $87까지 큰 폭의 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이 $80 후반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 양상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한 번 더 튀어 오를지 아니면 여기에서 고점을 잡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지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상품 시장도 몇 가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금값 역시 올랐습니다. 1%가량 오르면서 온스당 1,850.52달러 기록했고요. 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차 4.8%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석유 도소매 관련주들 보시죠. 석유 도소매 한국석유가 바로 직전 거래일에는 2% 정도 올랐고요. 중앙에너비스 흥부석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국제유가와 상당히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이니만큼 이 오른 국제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상품 시장은 그러했고 증시는 어땠을까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반등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이런 전쟁 사태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하게 된 거고요. 다우지수가 0.59%, S&P 500 0.63%, 나스닥 지수가 0.39%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은 장 초반 대비로 후반에 강했다라는 점 여기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바꾼 것은 연준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연준 내 2인자로 뽑히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간 프리미엄으로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방 기준 금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채권 시장의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에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종목은 에너지 방산이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로키드 마틴 그리고 스노우룹 그루만 같은 경우는 이 10% 안팎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에너지주인 마라톤 오일이나 엑선모빌은 3에서 6%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다음은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좀 집중해 볼 만한 뉴스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는 이 중국에 공장이 있죠. 여기 이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들여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무기한으로 규제 유예에 들어가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도 이 반도체 장비 반입이 꾸준히 가능해지는 건데요. 앞서서 미국은 중국 내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장비 수출을 금지를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10월에 금지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실행하지는 않고 몇몇 기업들에게 1년 유예를 줬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유예가 끝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비 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 무기한 규제 유예에 들어가면서 한시름 덜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모 경제수석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비중이 40%를 넘는 가운데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바로 직전 거래 1% 정도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로 인해서 이 두 종목의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요즘이었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의 뉴스도 파급력이 있을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자율주행만 익숙하셨다면 이제는 자율 운항이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만 이것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배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능을 덧붙여서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의 기술력을 국제 표준으로 추진하려는 정부 측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 규모는 2025년에 180조 이상이 예상이 됐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12%가 넘습니다. 크게 성장할 만한 시장이라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보고 기술 개발과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 등을 위해 IMO 등과 국제 협약을 맺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분명한데요. 이제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율운항 선박 쪽도 새로운 기술력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주들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 빅4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근래 들어서 조선주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연동되면서 다소 뒷걸음질 쳤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이 조선주들의 움직임까지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